오늘 강의는 그 원소들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에 대한 오행의 배속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 생명이 탄생하면서 예를 들어서 초기 단세포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까지 올 때까지 다세포, 또 지능이 발달한 인간까지 올 때까지 모든 동물이 다 동일한 원소를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이 우주는,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주는 대부분의 이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요새는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지고 있지만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나오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행의 배속은 처음에 뇌에 대한 오행의 배속을 배웠을 것이며, 그 다음엔 음양에 대한 것에서 최초로 나오는 자연수부터 시작을 해서 나오는 기본적인 그 배속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것은 원소의 오행의 배속과 그것과 어울려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장부라든지 세포라든지 이런 것의 오행의 배속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과학과 현대 우리가 어떻게 배속을 했어야 되느냐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소 오늘 강의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 우리가 조금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어려운 건 별로 없어요. 보면은 우리가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5가지로 봅니다. 5가지. 뭐냐면은 이렇게 봐요. 우리 생명체에서는 C, H, O, N, P 이렇게 봅니다. 인체 내에서, 생체에서는 요거 5가지 원소죠. 그거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입니다.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황을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황. 근데 이 6가지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99.999%를 차지하죠. 예? 그 중에 물론 모든 골격은 탄소하고 수소로 구성되어 있고, 비로소 뭐냐면 오에 와서는 이 접합파, 서로 연결시키는 접합파 역할은 산소가 되고, 그다음에 질소, 이는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에너지 소스입니다. 에너지 소스. 예? 에너지 소스가 되죠. 예? 자, 그러면 이 5가지 원소가 중요한데 이것이 오행으로 어떻게 배속되어 있느냐, 그 문제를 갖다가 다루기 이전에 과연 우리가 생명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를 갖다가 우리가 봤을 때, 태양에 빛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태양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일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조금 요건 어렵고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 몰라도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인체 내,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체에 관계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우주의 기본이라고 하는 태양에서부터 나오는 그 기본적인 서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빛이 그럼 어디서부터 생산하냐, 빛이 나오는 게 어떤 원리로 나오냐, 우리가 그것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생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를 따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빛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게 모든 이거 빛이고, 이제 빛은 종류가 많아요. 빛의 종류를 따지게 되면은 가장 짧은 파장을 가진 감마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엑스레이 배우죠. 엑스레이.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우리가 자외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배우면 됩니다. 이렇게 파장의 길이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시광선 있죠. 우리가 보는 건 가시광선에서 보기고, 요거보다 더 작은 건 이게 적외선 이렇게. 기타 내려가면 요런 순서대로 빛이 파장이 가장 짧은 건 감마, 엑스레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요게 있다고. 우리가 주로 관찰하는 건 이 가시광선 관에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 광선 내에서 우리가 뭐냐면은 식물이 받아서 우리가 탄소동화작용, 우리가 많은 탄소동화작용을 해서 결국에서는 포도당을 생성하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원작에서,
선은 이제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고, 굉장히 짧은, 긴 파장에 속하죠. 그래서 이 빛이 생산하는 원리에 대해서 우선은 조금 이걸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아, 이거는 어디서 태양에서 만들어지죠, 태양에서. 이게 태양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태양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CNO 사이클이라고 하는 C, 탄소, 질소, 산소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요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핵심이고 어려워서 전반적인 걸 다 설명해드린 곤란하지만은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조금 이해를 하셨어요. 자, 탄소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태양의 중심부는 온도가 약 5천만 도 이상이에요. 5천만 도. 5천만 도. 네. 태양의 표면 온도는 얼마예요? 6천도. 6천도죠, 6천도. 네. 표면이고 속인데 이게 5천만 도가 넘는 고열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열이 왜 생기냐 이건 나중에 밀도 문제니까는 복잡하고 우선은 요거 문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 탄소가 있는데 우리가 탄소는 육가입니다. 육가인데 다 합치면 질량이 12이에요. 12개.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두 가지. 요거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양성자, 중성자, 이게 전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궤도와. 그래서 요게 원자핵인데 원자핵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전자하고, 양성자하고 중성자. 요 개수가에 따라서 그 원소의 무게가 나오게 되거든요. 탄소 시위라는 거는 이건 뭐냐면 중성자가 6개, 양성자가 6개인 상태입니다. 요게 이제 변형이 되는데 뭐로 변형이 되면은 질소 13으로 변합니다. 이 13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고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고열 속에서. 고열 속에 13이라는 건 뭐냐면은 질소는 7번입니다. 그래서 이건 중성자가 6개, 양성자가 7개 되는 거예요. 결국에서 뭐냐면 양성자가 되는 거예요. 별의 운동은 다른 게 아니라 고열로 인해서 원소를 바꿔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물론 우리 평온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지만 고열 안에서 바뀐단 말이죠. 그 양성자가 하나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양성자가 들어가요. 이렇게. H1. 양성자의 흐름이 우리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걸 잘 넣으면서 여기서 집어넣으면서 뭐가 나오냐면 이때 나오는 게 감마레이가 나옵니다. 여기서 레이가 나와요. 이 힘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여기 지금 현재 태양이에요.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힘이 뭐냐. 여기서 고열로 인해서 이게 집어넣어줌으로 해서 감마레이가 탄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일단.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은 탄소에서 질소로 바뀌면서 그 소리는 뭐냐면 양성자를 강하게 원자핵 속에 집어넣는 힘에 의해서 감마레이가 탄생하는 거예요. 감마.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기능이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이클이 있잖아요. 요거는 또 어떻게 되냐, 요거는 어떻게 내려가냐면 탄소가 13가로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 어떻게, 중성자가 어떻게 되죠? 중성자가, 탄소는 양성자가 바로 뭐냐면 6개밖에 안 되잖아요. 바뀌지 않는 역적이 거꾸로 되죠? 양성자가 6개에다가 중성자가 거꾸로 중성자가 전이, 양성자였던 것이 중성자로 바뀌어버리는 현상. 그걸 뭐냐, 우리가 베타 분계라고 그러는데, 베타 분계. 베타 분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있던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베타 분계를 양의 베타 분계라고 합니다. 양의, 그때 이때는 들어가는 게 뭐냐면 강력한 에너지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에너지에서 좀 어려워요. 요거 어려운데 이게 나오는 게 양전자가 나오게 되고, 양전자, 전자는 우리 음이라고 하는데 양전자가 있습니다. 플러스를 띤 전자가 나오게 되고, 이때 나오는 게 뭐냐면 하도 과학적으로 말하는
이 중성미자입니다. 중성미자. 중성미자는 우리가 말했을 때 우리가 전혀 우리하고 반영하지 않는 입자가 있어요. 우리 손톱만한 크기에 초당 수십억 개의 입자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수억 개의 입자가 이걸 통과해도 우리는 전혀 몰라요. 빛은 반응하니까 금방 알잖아요. 그렇죠? 빛은 우리하고 반응하는데 이건 반응 안 해요. 거의 이거 질량이 제로에 가까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기 위해서 뭐 일본의 800m 그 수조 밑에다 만들어 가지고 중성미자 반응하는 걸 보려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성미자가 나오게 되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말했을 때 베타 분계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양의 베타 분계, 이거 다 아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니까. 이거는 이제 이 상태에서는 분계가 돼서 이게 양의 베타 분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자연에서는 이게 일어나지 않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건 음의 베타 분계인데, 원자 핵이 원리가 바로 뭐냐면은 베타 분계에서 오는 거죠. 그건 음의 베타 분계는 음전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쓰는 전자가 나오고 반중성자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관계가 없고요. 하나도. 자, 요게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질소에서 탄소를 변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또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관계에 나와서 N14가 됩니다. 그 소리는 뭐죠? N14가 되는 건 중성자가 7개, 양성자가 7개가 되죠. 그렇죠? 양성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하나에서. 양성자 늘어날 땐 뭐가 나온다? 이때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때 수소가 양성자가 들어갑니다. 일가 양성자가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 감마레이가 나온다. 감마레이가 한 번 나왔죠. 그렇죠? 여기 나오고, 여기 또 출생가 나옵니다. 이때도 꾸겨 넣는 겁니다. 꾸겨서 넣어서 하나의 원자 핵 속에다가 양성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나오고 하나, 이게 산소 사이클이 들어가는데, 산소는 8번입니다. 이게 5에 18번이 되는데, 이게 증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중성자 7에다가 양성자 8이 되죠. 이거 꾸겨 놓는단 말이에요. 똑같죠. 이때도 똑같이 수소가 들어가고, 이때는 빠져나오는 게 감마레이가 나오게 됩니다. 똑같이. 감마레이가 세 군데서 나오죠, 이렇게. 요거는 어렵기 때문에 대충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양성자를 꾸겨 놓을 때, 연자핵 속에 집어넣을 때, 감마레이가 탄생한다.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빛이 어디서 왔나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한테 좀 더 유식하게 설명하려면은, 그 말을 해주면, 유식하다고 말을 들을 수 있죠. 많이 안다고. 예?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고, 자, 여기에서 또 뭐냐면은 N15가 됩니다. 그게 되면 뭐냐면, 중성자가, 양성자가 7에 중성자가 8이 되죠. 결국에서는, 이때는 양성자가 하나 줄게 되죠. 여기서도 똑같이 베타 분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 베타 분계가 돼서, E 플러스하고 또 나오는 게, 자, 오늘 이걸 설명해 준 이유는, 우리가 감마레이가 결국은 빛을 생산하게 되는데, 중성미자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사이클의 마지막 문을 닫게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물론 최종 산물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양성자 하나 들어가게 돼서 나오는 것이 헬륨이 나오게 됩니다. He, 헬륨 나오는데, 이건 4개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탄소로 돌아오게 되는, 요게 밝혀서 우리가 CNO 사이클. 예, 여기 CNO 사이클의 완성입니다. 그럼 결론은, 결국에서는 우리가 이 사이클에서는 4개의 뭐냐면은 양성자가 들어가서 하나의 헬륨을 생산하는 과정이 되고 있고,
결국에서는 우리가 별이 다 수명을 다한다는 소리는 수소를 다 써서 수소가 원료가 돼가지고 소위 말해서 양성자 연료를 해서 그 양성자 연료 만든 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이클을 돌려서 감마레이를 내뿜으면서 결국은 헬륨이 돼버리잖아요. 물론 중간에 뭐 중성미자도 많이 나오고 양전자도 나오고 이게 왜 커스믹 레이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이 양전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커스믹 레이는 우주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구 밖에서 이제 지구 안으로 들어오는 여러 입자 중에 이게 양의 전자가 많이 있습니다. 양성을 띤 전자들이 많이 갖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사이클이 한번 이렇게 돌면은 감마레이가 나오고 이렇게 세 군데서 감마레이가 선생이 되죠. 그러니까 탄소에서 질소에서부터 나오게 되고 나오는 게 두 사이클이고 질소에서부터 또 산소에 나올 때 한 사이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감마레이가 아까 우리 설명했듯이 감마레이를 내보냈는데 왜 올 때는 가시광선까지 되느냐? 그건 뭐냐면 태양 안에서 이건 조금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게 만들어진 즉시 우리가 보느냐? 그렇지 않아요. 즉시 이거 나오면 다 죽습니다. 살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초신성 폭발한다는 이거 보면 기사가 나오잖아요. 초신성 폭발이 뭐냐면 감마레이 폭발이에요. 그 근처에 있는 거 다 죽어요. 엄청납니다. 이거는 우리 엑스레이 상대가 안 돼요. 파괴레이 이런 게 엄청나는데 왜 이거는 나오냐면은 태양 깊숙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조금 해서 하고 요거는 하고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진 빛을 보는 거는 어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태양 속에서 만들어진 빛이 그냥 금방 못 나와요. 그 안은 뭐냐 플라즈마 상태로 있어서 꽉 껴 있어. 빛이 감마레이가 나와도 붙들고 있어. 그래서 싸움하다 보면은 에너지가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는 순서가 감마레이, X선도 많이 안 나오죠. X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외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가시광선, 적외선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힘이 떨어지니까. 물이 얼마나 걸리느냐? 100만 년에서 1000만 년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게 100만 년에서 1000만 년 전에 생성한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것을 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본다 이거는 1000만 년 전은 인류가 탄생하기 이전이에요. 인간이 있었던 인간 자체가 없었던 존재예요. 그때 만들어졌던 빛이 지금 보는 거예요. 빠져나오는데 태양 속에서 빠져나오는데 빛이 빠져나오는데 100만 년에서부터 1000만 년이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 생산된 이 시에노사이클의 빛이 지금 와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이걸 설명한 이유가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광선에서 빛이 생겨서 그 빛에 의해서 그 다음 양성자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양성자의 흐름이 생명의 흐름이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속 문제를, 이게 내 그림을 너무 빨리 지웠는데, 그리고 보니까는 배속 문제를 지금 하지도 않고 그냥 지워버렸는데, 자, 여기서 사이클에서 배속을 좀 보도록 하자. 그러니까, C, N, C, N, O, N, 이게 됐죠. 사이클이. 예. 이렇게 사이클 이렇게 돌아왔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돌아왔는데, 우리가 이 탄소는 팔이 4개가 있어요. C는 이렇게 우리가 4개의 팔을 갖고서는 이 붓자는 여기 수소가 들어가고 뭐 하면 CH4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팔이 4개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방을 다 잡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 C를 대부분 토에다가 배속을 합니다. 영양료. 그 다음에 여기 수소가 나오죠. 수소. 들어갈 때 수소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수소 양성장 요 자체를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수소를 수로 표현합니다. 아까 그걸 다 지워가지고 제가 표현하기가 좀 그랬는데 개성. 그 다음에 요거 N은 파이 3개예요. N은 파이 3개인데
우리가 여기선 설명하기가 좀 애매모호하지만은 사실상 N은 이 금에 속한다고 봐야 됩니다. 금에 속하게 되고 산소는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일반적으로 호흡이라든지 관계되죠. 생명이 가장 관계되고 나무에서 이제 산소를 배출한다 이야기해서 이건 우리가 목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그 뭐냐면 질소 자체는 이제 우리가 있고 우리 N2 가스 요번에 잠수부들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 우리 공기 대기 중에는 산소가 20%고 질소가 그냥 70 몇 프로 이렇게 되죠. 그 나머지 가스들은 다 조그마하니까 질소가 산소하고 같이 균형 상태를 맞추고 있는 게 현재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질소를 금으로 봐야 되고 수로 봐야 되고 결국은 여기서 뭐냐면 나오는 레이가 아까 여기 설명했듯이 감마 레이가 나오게 되잖아요. 감마 레이가 나온 데가 이렇게 뭐냐면 세 군데 여기 H가 들어가고 여기 감마 레이가 나오고 이거 H가 들어가고 같이 감마 레이가 나오죠. 이 감마 레이 자체를 우리가 봤을 때 화라고 봐요. 이건 자연의 상태에서니까 이건 우리가 화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은 실제로는 이렇게 토생금 다시 놓아서 토생금 금 됐죠. 금 화극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사이에 이제 고리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봐야지 된다고 이선 배석을 하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거 요거는 제가 이제 자연계 순서대로 본 거고 이제 생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를 만드는 데가 미토콘드리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포 공부를 다음 주는 하면서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할 겁니다. 그 부분에 설명할 때 그때 이 양성자의 흐름, 여기도 양성자의 흐름에 의해서 헬륨이 만들어지잖아요. 헬륨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양성자의 흐름에 의해서 빛이 탄생하고 그 탄생한 빛이 식물에 가 가지고 CO2와 물이 만나서 탄수화물 만든단 말이죠. 포도당을 만든단 말이죠. 그 포도당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와서 다시 TCA 사이클이라는 걸 흘러서 거기서 양성자를 만들어서 양성자 흐름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ATP 작용을 하게 된다는 전반적인 하나의 수식의 관계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하나를 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빛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빛의 탄생이 결국은 생명의 탄생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숙지해야 건 빛의 탄생이 생명의 탄생이다. 빛의 탄생은 여기 생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더 나갈게. 그러면 이건 사실상 탄소, 질소, 산소 이런 거는 가벼운 원소입니다. 기체 상태에 있는 원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려면은 태양의 질량 가지고 안 돼요. 태양의 질량의 10배 이상 되는 큰 태양이 존재해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아까 이야기하죠. 이 강력한 그 에너지에서 수소를 양성자를 갖다 집어넣어주는 거야. 집어넣어줘야지만은 철같이 무거운 26가지, 철이 26가 정도 되니까 양성자 26개를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얼마큼. 그러니까 초신성의 폭발은 각종 원소들의 생산 공장입니다. 사실상은 폭발할 때 각종 원소들이 안에서 무거운 원소를 만들었다가 폭발해서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흐트러져 가지고 우주 공간에 있다가 모여서 지구가 되고 뭐가 되고 된단 말이에요. 행성이 된단 말이죠. 우주는 그런 걸 반복해온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이런 사이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이게 집어넣기 위해서는 강력한 온도가 필요하다. 뭐 몇 억도 되는 온도가 존재하게 되고 뭐 해서 넣어야지만은 이런 것들이 큰 입자들을 갖다가 해다가 양성자가 계속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집어넣어주면서 빛이 계속 나오는 거죠. 왜 빛이 나오냐 여기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좀 더 공부한들 나오면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빛에 대한 빛이 우리 생명이 가장 중요한 원초적인 건데 빛이 어떻게 탄생했는가에 대한 강의하고 그 자연계에 지금 현재 태양에서의 그 일환을 보고 원소에 대한 오형의 배속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체 내에서
요거는 이제 너무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강의하는데, 그래서 생체 내선 우리가 CHON P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똑같습니다. 이건 토가 되겠고, 이건 수가 되겠고, 이건 목이 되겠고, 질소는 금이 되고, 요거는 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에너지 공장, 소위 말할 때 ATP를 생성하는 TP에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배터리는 이거와 ATP에 의해서 생산되는데, 나중에 강의하겠지만 하루에 생산되는 ATP 양이 한 50kg 정도 됩니다. 50kg. 하루에 만들어지는 게. 우리 몸무게의 반이 이거예요. 응?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지만 하루에 이만한 양이 생산됩니다. 세포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에너지의 그 물질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의 물질을 누가 만들어요? 아까 이게 수소, 양성자가 만든다는 사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인체에 관계되어지는 그 ATP에 관한 게 생성되어지는 과정하고 중간에 식물에서 일어나는 과정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저번 주 굉장히 중요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해드리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자, 오늘 강의는 빛의 생성, 우리가 빛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빛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현재까지 밝혀진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은 그 삼문삼량의 거기에 대한 저번에 설명해 드린 것을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삼량의 반사 조절에 대해서 삼의 반사 조절인데, 이게 저번에 했는데, 자, 우리가 요거를 좀 잘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이 부분이 왔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 때를 우리가 소양,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양. 예. 여기를 양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걸 태양, 이렇게. 여기 왔을 때를 음인격은 이제 파란색을 좀 써서, 음인격은 소음, 이걸 태음, 여기 이하를 왔을 때 고름,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음의 상태가 다 고름에서 다시 태양으로 넘어가는데,
이것도 우리가 크게 보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도 똑같습니다. 이게 파동하고 이 한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되면 이 파동이라고, 이거 이 파동이가 이게 한 파동이니까 한 파동도 똑같은 개념이죠. 파동이 늘어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러 파동이 겹쳐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소양 이렇게 쓰죠. 소양, 태양, 양명, 되고 여기가 소음, 여기가 태음, 여기가 고름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태로 음양이 이제 마무리 되죠. 근데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천부경 같은 데를 봐도 그 일시무시 일 이렇게 썼어요. 일시무시 일, 일시무시 일. 이란 거는 무로부터 시작하고 무도 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다음에 일석삼, 극무진본 이렇게 했단 말이죠. 석삼은 하나가 셋으로 쪼개져 나간다는 소리는 이와 같은 관계를 이야기한 겁니다. 양명이 세 개 쪼개져 나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삼태극 이야기 하는데 삼태극에 대한 원리보다도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같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태극기를 3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그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는 이해를 못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그 태극이 태양, 서양 관계에서 양명이라도 있다든지 서로 중개 작업을 하는 게 3이라는 건 중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이라는 숫자를 쓰는 이유는 정반합이라고 하는 소위 말할 때 이게 그 서양의 그 해결 변증론 있듯이 그와 비슷하니 변증론 이 세 가지를 다 우리가 아우러서 만든 건 안 되지만은 우리 이론 바로 이와 같은 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태양형인 경우, 양명형인 경우, 소양형인 경우 이런 형에 따라서 어떻게 몸이 변하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지만은 치료 가능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오행의 승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은 우선은 이제 우리가 오행의 배속에 대해서를 잘 아셔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놓였을 때 태양형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했냐면 제가 사람이 똑바로 이렇게 누워 엎드려 있는 경우를 보게 되면은 좌측 다리가 긴 경우 있고 우측 다리가 긴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좌측의 긴 경우를 양의 쪽에, 우측의 긴 걸 음의 쪽에 놨단 말이에요. 좌음, 우양, 좌양 우음이라고, 예. 좌쪽을 양으로, 오른쪽을 음으로 배속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왼쪽, 오른쪽, 좌자죠, 좌자. 예. 예. 좌양 오면 왼쪽이 길면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형을 설명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태양을 보게 되면 다리를 쭉 뻗었더니만은 이렇게 뻗은 상태에 양쪽 발 뒤꿈치인다. 이게 보게 되면 똑같은데, 이거 보게 되면 왼쪽이 길죠. 네? 이게 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다시 몸을, 이따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이렇게 몸을 계속 딱 들게 되면은, 들어도 왼쪽이 더 길단 말이에요. 오른쪽보다는. 이게 좌, 이게 우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좌. 양쪽이 다 긴 경우는 태양형이 됩니다. 태양형. 네? 태양일 때 우리가 어떻게 반사 조절을 해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게 태양형이라고 이야기하죠. 태양형. 형의 반사 조절은 양이 강하다는 소리는 우리가 양이 양쪽으로 왔을 때 우리가 양쪽으로 봤을 때 갑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양이 강하니까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억제를 시켜준다고 해요. 강한 억제. 소위 말할 때는 억제를 시켜준다고 해요. 양이 억제를 시켜주는 방법은 갑인 경우에는 강한 억제를 위해서는 억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양은 억제시켜주고, 음은 음은 약하니까 생존시켜줘요. 도와줘야 되는 소리죠. 그러다 보면은 갑인 경우에는 경금에 의해서 이렇게 의해서 어떻게 금극목이 되지. 금극목. 금극목이에요. 목을 만들어줘가지고 음양이 같은 걸로 강하게 해주는 게 억제입니다. 통제인 경우에는 음양이 다른 거. 이쪽에 와서는 뭐냐면 을은 어떻게 줘야 되냐면 약하니까 생조를 해줘야죠. 생조 해주는 건 임수가 되죠. 임수. 이게 양인수가 되죠. 이게 뭐냐면 수생목 이렇게 되죠. 수생목 이런 관계를 해준다고. 그 다음엔 병은 강하니까는 뭐로? 임수로 통지해요. 그건 우리가 수화 올리게 되고, 무는 간목으로, 경은 병화로, 이렇게 화흑금, 이는 토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화극금으로, 요거는 목토로, 요거는 화극금으로, 요거는 토옥수로, 이렇게 강하게 억제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생존시켜주는 건 병은 갑으로, 기는 병화로, 이렇게, 신은 무토로, 개는 경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억제시켜주냐 생존시켜주냐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면 태양인 경우는 양은 생조, 양은 억제, 금은 음인 경우는 생조. 이게 기본적인 틀형이 되어 있습니다. 틀형. 이걸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소양으로 오게 되면은 다리를 보게 되면 좌우가 이렇게 우 다리를 보게 되면은 뻗어 있을 때는, 뻗쳐 있을 때는 이게 양이 길어요. 이걸 갖다 우리가 직이란 말에서 직한 상태고, 이런 걸 굽혀 있다면 곡이죠. 굽힐 곡자, 이렇게 곡자. 무릎을 굽힌다. 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일 때는 이렇게만 곡으로 변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좌우가 이게 똑같아진다. 이렇게 되면 딱 같아진단 말이죠. 같아지니까 뭐냐면은 이런 경우는 소양형이라고 해요. 소양이제는 양은 우리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심, 임, 기 이렇게 나눴을 때 양인 경우에는 우리가 억제가 아니라 통제, 현명하게 통제시켜준 방법이죠. 양인 경우는 통제를 시켜준 거예요. 여기가 양이죠. 양. 여긴 통제를 시켜준 거예요. 이게 음이죠. 음. 요거는 역시 약하기 때문에 생조를 시켜줘요. 생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갑을 억제시켜주는 방법은 뭐죠? 신금으로. 이게 또 금극목이지만은, 여기 금극목이지만은 음양이 다른 거예요. 이거 음이고 이 양이거든요. 여기 보듯이 갑은 양, 병, 무, 경, 임은 양이고, 을, 정, 기, 신계는 음입니다. 그러니까 음으로 통일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인 경우에는 계수로, 무인 경우에는 을목으로, 경인 경우에는 기토로, 임인 경우에는 신금으로 이렇게 금생수, 토생금, 목국 틀렸죠? 근데 이게 잘못됐네. 이건 잘못했습니다. 이게 맞았는데 이게 을목으로 목국토 이렇게 되고 이거는 정화로 이거는 기토로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토옥수, 화극금, 금금, 목극토 이렇게 해서 통제시켜주는 방법이죠. 이쪽에 와서는 우리가 생존시켜줘야 되니까 똑같습니다. 아까 저쪽하고 임수하고 간목하고 이거는 병호하고 이거는 무토하고 이건 경금하고 이렇게 넘어가서 우리가 생존시켜주게 되면은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이거는 왜 그냥 기초거든요. 기초. 나중에 우리가 반사 조절은 우리가 기본적인 리모컨을 만드는 작용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러한 개념을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이걸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이해를 안 하면 문제가 되지만은 이해를 하면은 그냥 그대로 우리 몸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머릿속에다가.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양명형에 오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우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직인 경우 이게 뭐냐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서 여전히 길어요. 왼쪽이 길어요. 그렇지만 이제 곡으로 넘어와서 넘겼더니만은 뭐가 되냐면은 좌우에서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짧아지게 되고 오른쪽이 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음양이 바뀐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양에서 태양을 거쳐서 양명으로 올 때는 이미 이것이 한 단계를 거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약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요거 우린 다 아셔야 되는데, 이게 양이고 음이고, 갑병무경임, 양, 을정, 기신계,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양이 강해지고, 양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양은 우리가 생조를 시켜줘야 돼요. 양은 생조를 시켜줘야 되고, 음인 경우에는 출루를 시켜줘야 돼요. 힘을 빼줘야 된단 말이죠. 이 출루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음인 경우에, 여기 음이죠? 음인 경우에는 힘을 빼준단 말이에요. 출루.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갑을 생조시키는 방법은 갑은 뭐로? 계수로. 음량이 다른 계수로 수생목해준다. 목은 힘이 세지니까 빼준다는 소리는 계수로 이렇게 수생목해준단 말이죠. 빼준다는 소리는 이건 뭐냐면 목이 뭐로? 정화로, 목생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생목해서 강해지게 만들고 목생화해서 힘을 빼줘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똑같잖아요. 병화인 경우에는 을목으로, 정화는 기토로. 그 다음에 무토인 경우에는 생조시켜주는 게 정화로. 그 다음에 기토인 경우는 빼준 게 화생토니까 토생금이니까 신금으로. 이렇게. 이거는 경금은 생조해진 게 기토로. 토생금. 수는 빼주니까 금생수 계수로. 이렇게. 임수인 경우에는 생조시켜주는 게 신금으로. 금생수. 빼주는 건 개수는 수생목 하니까 을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죠. 네? 그럼으로 인해서 양쪽이 변화해요. 음은 똑같습니다.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음은 소음으로 바뀌죠. 소음으로 바뀌어 나가죠. 우리가 소음인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태양행위라고 그랬고, 이거는 그러니까 소음행위 되겠죠? 소음행. 이거는 양명행위 되고요. 양명행위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우리가 소음행위 경우에는 우리가 직곡에 봤을 때, 네? 음이 되면 뭐라고 했죠? 음이 길다고 그랬죠. 좌우 했을 때, 좌우, 직일 경우에. 왼쪽이 짧고, 오른쪽이 깁니다, 이렇게. 이제 곡을 하니까는, 구부리니까 어떻게 되냐? 좌우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건 다리입니다, 다리니까. 이렇게. 같아지죠. 이런 경우에는 음이 센 상태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 갑을병정 무경신 밑에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기 이렇게 나오죠. 네? 음이 세졌기 때문에 양은 무조건 생조해줘야 돼요. 양인 경우에 이게 양이니까 양은 생조를 해주고 되고. 강하기 때문에 강하지만은
억지가 아니라 통제시키는 음은. 음은 통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통제를. 그러니까는 갑은 생조해 주려면은 음량이 다른 거지만은 우리가 그 개수로 이렇게 개수로 수행목 해주고 이걸 통제시켜 주려면은 여기 된 경금으로 근근목 이렇게 해서 경금으로 통제시켜줘. 다시 병을 생겨주는 을목으로 이쪽에 넘어오면 정화는 통제시키는 방법이 임수로 이렇게 음량이 다른 겁니다. 자, 무토인 경우에는 생조시켜주려면 정화로 이걸 통제시켜주려면은 간목으로 이렇게 목국토 이렇게 해준다고 해요. 이걸 생조시켜주려면은 기토로 토생금 시켜주게 되고 요거는 병화로 화극금 이렇게 내준다고 해요. 병화로 나중에 요거는 임수는 생조시켜주려면 신금으로 이렇게 해주고 개수는 요걸 억제시키면 무토로 이렇게 토국수 이렇게 해서 양쪽에 음량을 맞춰주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우리가 말했을 때 그 소명이 되겠죠. 소명이 되죠.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명에 대해서 자, 우리가 태음이 되면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직고기 관계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 우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오른쪽이 많이 길죠. 이렇게 길다. 우 이렇게 되면은 아니야 이건 고기죠. 고기. 구부린 경우 무릎을 구부린 경우에는 이렇게 고기 되고 이것도 좌우로 보게 되면은 우보다도 좌쪽이 많이 길게 됩니다. 이렇게 구부렸는데도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기 이렇게 나갔을 때 그러니까 무조건 이 경우는 양이 약해지기 때문에 양은 무조건 생조를 해줘야 돼요. 양은 그 생조를 해줘야 된다. 이때는 또 음이 강하기 때문에 음은 무조건 강하게 억제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걸 좀 잘 이해하다 보면은 갑을 생조시켜주는 건 개수죠. 수생목 해주는 거예요. 을을 강하게 통제시키는 건 금인데 음량이 같은 겁니다. 신금입니다. 경금은 통제에 쓰인 거고 신금은 억제에 쓰인 겁니다. 정화인 경우, 병화인 경우 을목이, 정화인 경우는 기수가 이렇게, 무토인 경우에는 정화가, 기토인 경우에는 을목이, 경금인 경우에는 기토가 토생금 해주고 이거는 화극금 정화가, 임수인 경우에는 생해주는 게 신금이 금생수 해주고 요거는 기토가 이렇게 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양쪽의 균형을 잡아주는 형태를 가르쳐서 요걸 가르쳐서 우리가 태양형이라고 이야기하죠. 태음형, 태양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고름에 관한 문제인데, 고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인 경우 좌우가 이렇게 우가 깁니다. 여전히 좌보다도 길지만 이게 곡해서 구부렸더니만은 좌우에서 봤을 때 바뀌었어요. 좌가 길어지게 되고 우가 짧아요. 그렇게 되면 양쪽의 음량의 기운이 서로 간에 바뀌기 때문에 상태가 넘어가서 이게 되죠.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예?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강해졌기 때문에 음인 경우에는 생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해줘야 되고, 양인 경우에는 힘이 세졌기 때문에 이때는 뭘? 출로 시키죠. 출로. 예. 그래서 갑인 경우에 출로 시키는 방법이 병합니다. 목생화 해서 이렇게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목생화에서 힘 빼주고 생조해 주니까는 금생수 해서 이렇게 수로 생조시키는 방법이. 그 다음에 병화인 경우에는 화생토, 무토로 해주고, 정화인 경우에는 생기는 게 간목으로 해줘. 목생화. 이렇게. 이거는 경금으로 빼주고, 토생금 빼주고, 이거는 병화로 생기시키죠. 경금인 경우에는 금생수 하니까 임수를 빼주고, 신금인 경우에는 무토로 토생금 생기죠. 그래서는 빼준 게 간목으로. 이거는 기수는 생기시킨 게 경금으로 이렇게. 그래서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의 사이클이 실제로는 다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는 실제로 자기의 컨트롤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요거는 본인이 그냥 알고 이걸로 치료의 목적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치료는 조금 이제 우리가, 왜냐면은 우리가 입체 공간 내에 있잖아요. 입체 공간 내. 응? 입체 공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소양계도 하고 수음계도 하고 그 다음에 태양하고 세음계도 하고 양명하고 그다음에 고름계도 상에 놓여 있을 때 입자들을, 그때 상태의 입자들이 순수하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운동 상태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아까도 우리가 봤잖아요. 원소들도 힘이 가해지게 되면은 산소였던, 예를 들어서 탄소가 질소로 변하고 질소가 산소로 변해도 다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도 여기서도 합해가지고 변하게 된다. 그 변한 상태를 이런 상태로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 그건 이제 차차차차 공부할 부분들이지만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아시는 게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강의들을 우리가 해보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했지만은 실제로 우리 의 모든 뇌에 대한 것, 우리 자신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각지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사실 옛날 이제 저는 이제 각지행위라는 말을 쓰는데 불교니 이런 데도 좀 차이가 있겠지만 옆에다 이제 이런 말을 쓰면 전행. 실제로 우리는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다, 깨우치고 있다.
항상 깨어 있다는 소리예요. 항상 깨어. 전지 항상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전행 항상 모든 걸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태양에서 제 두 번째 수간에 태양에서 두 번째 억제를 억제 두 번째 수가 예, 요거 예 맞아요 수가 수에서 빼진 거예요. 요 했을 때 이쪽에 소양이면 소문 요 소양 소양이고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이 이걸 한번 봤을 때 이미 다 아는 거고 이미 다 이걸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다 깨우쳐져 있는 상태. 본인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실상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자신감이 사실상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퍼펙트하게 지식적으로 안다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시에노사이클이라든지 과학적으로 밝혀졌단 말이죠. 근데 그게 다냐? 완벽한 이론은 아니지 사실상. 그 중에 일부의 사이클만 안 거죠. 응? 굉장히 많은 사이클이 존재할 텐데 그 중에 어느 정도 일부만 안 겁니다. 응? 그걸 전부 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과학적으로. 아는 건 1%도 안 됩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것이 뭐 전부 다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자신이 안에는 이미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밖에 나와 있는 대상에 본인 자신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